에이프럴은 개봉하다, 열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페리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4월이 되어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기 시작하자 이를 본 고대 로마인들은 대지가 만물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인들에게 봄은 사랑의 계절이고 특히 4월은 1년 12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머리 글자 아프로가 에이프럴의 어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만물의 문을 열어주는 계절이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신을 닮은 4월이지만 194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로 표현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문명의 붕괴와 정신적 황폐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우리에게는 1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4월만 되면 생생해지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시작된 산불 재앙으로 인명과 생명과 사냐와 문화재를 잃었고 온 국민이 절망과 상실감으로 4월을 견뎌야 합니다. 더 이상은 잔인하지 않기를 바랬지만요. 산불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또한 산불로 희생이 된 무생명들의 명복도 함께 빌어봅니다. 4월 루시의 별별 라디오는 황무지 시의 마지막 천둥이 한 말에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황무지에 재생과 희망을 기원하며 했던 마지막 주문을 외우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평화를 빌며 샨티, 샨티, 샨티.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딥퍼플의 에이프릴로 앞서 말씀드렸던 황무지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에이프릴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노래가 청취자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며 들려드렸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설 때 반갑게 달려오는 작은 발소리, 또 기분이 울적할 때 옆에 다가와 조용히 기대어주는 따뜻한 체온.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독립적이면서도 때때로 다정한 반전 매력을 가진 존재인데요. 오늘은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 이웃 천누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는 귀여운 고양이 남매가 산다. 묘생 18개월에 접어드는 애교가 많고 아주 예쁘게 생긴 꼬맹이들이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뭐라 쫑알대며 따라다니는 모습이 잘 잤냐고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고프니 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는 것 같기도 하다. 나를 엄마처럼 여기며 따르는 모습이 신기하고 내 품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리다 잠이 드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작은 생명들에게 내가 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해서 기분이 벅차오른다. 고양이 남매는 2023년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어느 날 태어나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종이 봉투에 담겨 쓰레기장에 버려진 생명들이었다. 나날이 차가워지는 가을 공기에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마른 낙엽을 입을 삼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분의 지인의 지인인 경희 언니는 수컷 고양이 배의 얼룩무늬를 보고는 내 생각이 났더라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며 나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다. 꼬물꼬물 작지만 야무진 움직임과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인상적인 암수 고양이였다. 난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데려오기로 결심을 했다. 경북 영주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서울에서 차를 타고 파주 우리 집까지 긴 여정을 거쳐 여러 천사들의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나에게 온 특별한 생명들이다. 가을 단풍 시절에 반갑게 온 생명들이라고 해서 암컷에게는 단이라는 이름을, 수컷에게는 풍이라는 예쁜 이름을 이웃 언니가 지어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은 단풍이 내가 되었고 난 단이와 풍이의 엄마가 되었다. 단이 풍이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인간이 더 우월한 종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런데 단이 풍이와 함께 지내며 체온과 눈빛을 나누다 보니 우리 모두는 이 지구에 와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동등한 객체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생명들에는 의미가 있고 소명이 있다고 여겨지니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 5km 내외의 이 작은 고양이들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신기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많다. 서로 사이가 좋은 다니와 풍이는 늘 서로를 그루밍해주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기대어 잔다. 본인 것을 빨리 먹고 다른 이의 것을 뺏어 먹어도 으르렁거리거나 짜증 한 번이 없이 늘 나눠 먹는다. 내가 다니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주면 풍이는 기다리고 양보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다정하고 따뜻해서 내 마음도 몽글몽글해진다.
나는 오늘 하루 주위 사람들에게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배려와 양보를 다짐해 보기도 한다. 아이가 없어 남편과 단촐한 결혼 생활 15년 차를 넘겨가고 있을 때 5년 전에 나비가 되어 훌쩍 떠나버리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마음의 허기를 느끼고 있을 때 선물처럼 우리 집에 와준 다니와 풍이 따뜻한 온기와 다정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우리 집을 데워준 소중한 생명들이다. 교와 이웃님들, 마음이 팍팍하고 허전할 때 단풍이네 집에 놀러 오세요. 따뜻하고 다정하게 데워드릴게요. 나를 내려다보는 도도한 눈빛, 쉽게 마음 열지 않고 돌아진 듯한 너를 달래보려고 나 힘들 때도 있었지. 사실 너도 나를 좋아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너는 모른 척 뒤돌아 있지만 어느새 내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와 두 손을 오므린 채 단잠에 빠져드는 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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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 하루하루 나에게 힘이 되어주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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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내 사랑아,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를 더 알고 싶어. 내밀었던 손 화를 내며 깨물고 발톱을 드러내며 까칠해져도 내겐 귀엽기만 해. 네가 아무 말도 없이 저기 저 먼 곳을 바라볼 때면 무슨 생각할까 또 궁금해지고 너에게 나는 한참 부족한 것은 아닐까.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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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 하루하루 나에게 힘이 되어주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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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내 사랑아,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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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 하루하루 나에게 힘이 되어주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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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내 사랑아,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집사 베베의 함께할 고향 들으셨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다니와 풍이가 다정하게 노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신 천누님, 감사합니다. 루시의 별별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파주 교화 지역의 사연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의 사연도 좋아요. 여행지에서 만난 특별한 순간이나 잊지 못할 추억도 좋고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디어교화TV@gmail.com입니다. 이번 코너는 나도 뭐뭐 해봤지 코너인데요. 봄바람이 살랑 부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쪽 바다의 낭만이 가득한 도시 목포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목포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동글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목포로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목포와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소개해 주세요. 예, 여행 다녀온 지는 한 달쯤 된 것 같고요. 2018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목포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물면서 사진작가 임재천이라는 분의 작업을 도왔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임재천이란 작가는 해마다 대한민국의 시, 도 한 곳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시간이 돼서 도울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목포에 거점을 두고 한평, 해남, 강진 등등 그 목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때 정말 목포가 정말 재밌는 곳이어서 그 이후로도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목포에 가곤 합니다. 네. 목포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다고 하셨는데, 목포의 매력을 하나만 꼽는다면요? 그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도시는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앞에가 바다고 뒤로는 산에 막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도시 위에 그 허물고 새로 도시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결국 개발하기가 힘든 산비탈에 만들어진 영도의 영선동이나 그 감천동 같은 곳만 겨우 지금 살아남아 있죠. 근데 목포는 그 주변으로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도시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의 도시를 갈아엎는 게 아니고 옆으로 확장을 해서 나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예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다기보다 사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포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부터 21세기 최근의 모습까지 첨단적인 도시의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목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목포는 오래전부터 항구 도시로 발전하며 근대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목포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목포는 19세기 후반부터 일제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진 항구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하고 근대화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죠. 그 특히 목포항을 통해서 일본 전라도의 물자들이 일본으로 나가고 또 일본의 물물들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관문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흔적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 1900년에 지어졌던 일본 영사관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그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한 그걸 기념해서 이제 김대중 기념관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저기 볼거리들이 참 많은 곳이기도 해요. 네. 정말 역사적으로 다양한 명소가 많은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목포에서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을까요? 제가 꼽는 필수 코스는 두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곳들이 있지만 우선
근대역사관이 있거든요. 네. 근대역사관이 1관이 있고 2관이 있는데 1관부터 가보셔야 돼요. 1관이 호텔 델루나의 음. 배경으로 나왔던 건물이 근대역사관 1관이에요. 그리고 해양유물 전시관이라고 있어요. 네. 우선 근대역사관은 1900년에 일본의 영사관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네. 근데 뭐 오사카에서 벽돌을 가져와서 지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지어지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건물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영사관으로 사용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목포시청으로 쓰다가 또 도서관으로 쓰다가 그러다 그렇게 변천해 오다가 2014년에 지금의 근대역사관으로 개비를 해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죠. 목포에 대한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게 잘 꾸며놓은 전시관이에요. 네. 그럼 해양 유물 전시관은 또 어떤 곳일까요? 말 그대로 한반도 연해에서 발굴한 해저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물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백기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과를 교류하던 인근 나라들의 다양한 유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저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신안에서 보물선이 나왔다고 뉴스에서도 엄청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게 송나라 무역선이었어요. 송나라 무역선이었는데 정말 엄청난 유물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심지어 그 배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직접 가서 보세요. 정말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 봐야겠네요. 근데 목포는 음식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혹시 추천하시는 맛집이나 먹거리가 있으실까요? 저 목포하면 역시 음식이죠. 네. 혹시라도 목포를 차로 가게 된다면 중간에 배고파지잖아요. 그렇죠. 한평이 있어요. 한평이라고 나와요. 목포 가기 전에 1시간쯤 전에 거치게 되는 그런 동네인데 그 한평 군청 근처에 전주식당이라고 있거든요. 재밌죠? 한평인데 전주식당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군산 분이에요. 어 네. 네, 재미있네요. 육회 비빔밥이나 홍어 비빔밥 이런 요리들을 취급하는 곳인데요. 네. 특히 이 집은 음식을 주문하면 맨 처음에 갖다 주시는 게 음식 말고 그 돼지 등뼈를 삶아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끝내줘요. 뭔가 메뉴 하나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소금으로만 간해가지고 삶아서 나오는 건데, 아, 침 고여요. 무슨 생각만 해도. 네, 배고프네요. 그리고 장터식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게살 비빔밥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좀 쓰기는 하는데 기다리더라도 네. 꼭 드셔볼 만한 음식이에요. 가격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그 나오는 거 보면 나오고 맛을 보고 나면 가격 생각은 쏙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식당의 준치회 무침. 요것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것들 드시면서 목포에서 이제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네. 네, 그러고 나면 아침에 해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 쫄복탕집을 가시면 됩니다. 쫄복탕이요? 예, 쫄복이라고 조그만 그 손가락만한 보거들이 있어요. 이게 주로 통영이나 거제도에서 이제 많이 먹는데 여기서는 그 생선 그 보거를 그대로 이제 국으로 끓여서 내주는데 이 조선 쫄복탕은 그걸 갈아서 추어탕처럼 갈아서 예, 추어탕 비슷하게 이렇게 끓여서 나오는데 해장국으로 끝내줍니다. 그리고 낙지탕탕이 유명한 거는 많이들 아실 테니까. 네네. 예. 말씀만 들어도 막 군침이 막 도는데요. 목포에 가면 꼭 먹어보려고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볼 만한 곳 한 곳만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한 곳만 추천하라니 참 야박하긴 네. 한데 여러 곳 해 주셔도 돼요.
그 1987이란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연인의 슈퍼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목포에 있어요. 목포에 있고 영화 세트장 사용됐던 물건들 그 안에서 소품들 그대로 다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슈퍼 옆으로 골목이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골목에 네. 골목이 이제 서산동 시화골목이라고 꾸며져 있거든요. 여기 있는 시들은 다 그 마을에서 사시던 할머니들이 쓰신 시들이에요. 할머니들이 쓰셨던 시를 그림과 곁들여서 이제 벽화로 쫙 그려놨는데 정말 가슴 뭉클한 아. 삶의 이야기들이 구구절절하게 이제 골목마다 적혀 있죠. 네. 그 길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맨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목포 항구가 쫙 내려다 보여요. 그 여기서 오가는 배들 보면서 그 멍 때리고 있으면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그냥 마음이 되게 좀 깨끗해진다 그럴까? 예. 바다멍인가요? 그쵸. 바다멍이죠. 네. 예. 그리고 목포역에서 그 여객선 터미널까지 이어지는 구시가지 길이 쭉 이어지거든요. 네. 여기 걷다 보면 꼭 영화 세트장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예.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그쵸.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참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재미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쵸.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네. 뭐 이런 아이들 뭐 배고프다, 맞아요. 재미없다, 또 역사적인 데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네. 그럴 때 그 목포역 앞에 코롬방 제과점이 있어요. 대전의 성심당이나 군산의 이성당 같은 그 목포를 대표하는 빵집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배를 채워줘야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근대역사관 앞에 가보면 네. 그 목포 특산물로 쫀득이가 있어요. 아, 쫀득이. 네. 네. 요거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 근처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요. 네. 그 어린 남자아이들 공룡이라 그러면 또 환장하죠. 공룡하고 뭐 온갖 그 동물들 잘 꾸며놓고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재밌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기념관이나 가면 별로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팁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대중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 뭐 자연사박물관 얘네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 군데. 네. 그래서 이제 둘러보시고 나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갓바위라고 있거든요. 갓바위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파도하고 바람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위가 갓을 쓰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어서 한번 가보시면 되게 신기한 풍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세월호가 목포에 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은 목포 신항에 옮겨다 놨어요. 목포 신항이 항구로 개발을 해놓고서는 아직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빈 널찍하게 벌판 끝에 바다 끝에 이제 세월호가 이제 정박해 있죠. 네. 조만간 고화도 쪽에 그 목포 앞에 고화도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그 전시관을 만들고 추념관을 만들어서 배도 이제 세월호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거 미리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목포가 케이블카로 유명한데 그렇게 좋다면서요? 좋죠. 케이블카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 통영에 맨 처음 생긴 게 미륵도인데 그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네. 케이블카고요. 물론 그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한려수도는 정말 장관이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여수 케이블카예요. 여수 케이블카는 바다를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가면서 바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모습이 또 재밌고요. 네. 이제 목포 케이블카가 이지
세 곳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케이블카인데 목포 케이블카는 유달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요. 점점 진화하네요. 네, 진화를 하죠. 네. 그러니까 산도 보고 바다도 볼 수 있어요. 네. 특히 이 유달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산세가 되게 수려해요. 바위산이어가지고 바위도 되게 멋있고, 그러니까 그걸 밑에서 보는 거랑 하늘 위로 넘어가면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죠. 네. 케이블카의 어떤 통영, 여수, 목포까지 네. 그 흐름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세 곳 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통영, 여수, 목포 순서로 가셔야 돼요. 아, 거꾸로 가면 그런가요? 재미없어져요. 그럴 것 같네요. 결말부터 알고 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목포는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도시인데요. 마지막으로 목포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주변 여행지로 추천하실 곳이 있으실까요? 많죠. 그러니까 목포 주변으로 볼거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차로 한두 시간 거리에 네. 있는 곳들을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길도, 네. 네, 보길도에 윤선도 유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해남 땅끝마을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강진의 병영성이라고 있고요. 네. 병영성 옆에 설성식당에 한정식, 아, 설성 식당이요. 예, 한정식 상 가득 와, 쌓은 상을 어르신 두 분이 이제 들고 갖다 주시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무 꿀맛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곳곳에 백반집들 잘 찾아서 다녀보시면 네. 볼거리뿐만 아니고 그 남도의 음식에 흠뻑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오늘 좋은 여행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그리와 함께 목포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와 낭만이 깃든 목포의 풍경 속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오래된 골목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시간들, 그리고 여행이 끝난 뒤에도 문득 떠오를 그 순간들까지 어쩌면 여행이란 우리 마음속 작은 간절기의 연속이 아닐까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스며드는 순간들 말이죠. 변해가는 계절처럼 일렁이는 마음을 담은 곡 띄워드립니다. 최시연이 부릅니다. 간절기. 일렁이는 마음 다 감출 수 없네. 풀레가 피어나는 걸 보니 봄인가. 밖에 내놓은 맘이 변해버렸네. 후회로 다 타버린 걸 보니 여름인가. 알 수 없는 건 계절의 이름보다도 조급한 이 마음. 무심한 시간 속에 홀로 외치네. 실바람만 움켜쥐는 빈손에 오지 않는 계절은 언제 오는 거야. 누구는 기회에 누구는 행운에 끈을 붙잡고서 따라가는 듯. 열매 익는 계절은 기다리는 거야. 향기 없는 꽃잎이 날려 빈자리만 남아버리기 전에 찬바람에 괜시리 서러워지네. 얼굴 붉히는 걸 보니 가을인가. 밖으로 나가는 게 귀찮아지네. 움츠리기만 하는 걸 보니 겨울인가. 알 수 없는 건 계절의 이름보다도 조급한 이 마음. 무심한 시간 속에 홀로 외치네. 실바람만 움켜쥐는 빈손에 오지 않는 계절은 언제 오는 거야. 누구는
삶속에 홀로 외치네 실바람만 움켜쥐는 빈손을 오지 않는 계절은 언제 오는 거야 누구는 기회에 누구는 행운을 끈을 붙잡고서 따라가는데 열매 익는 계절을 기다리는 거야 누구는 기회를 누구는 행운을 붙잡고서 너는 대체 어떻게 오지 않는 계절을 오게 하는 거야 향기 없는 꽃잎이 날려 아무도 몰래 사라지려 하네 오늘 별별 소식 코너에서는요, 4월의 벚꽃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마가 쓸고 간 산천을 두고 무슨 꽃구경이냐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어김없이 피듯이 생명은 또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4월에는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꽃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파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벚꽃 가득한 첫 번째 장소는 두포리 밤고지 마을 벚꽃길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조용한 시골 마을 오솔길에 늘어선 벚꽃 명소라고 하는데요. 벚나무 아래에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 걷기에도 좋다고 하니 고즈넉히 흐드러진 두포리 벚꽃길 나들이 어떠실까요? 황홀한 벚꽃에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교화 중심도로에 쭉 늘어서 있는 벚꽃길입니다. 벚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교화도서관, 청소년 문화회관, 파주가든, 중앙공원 등이 있어서 가족, 연인들과 함께 또 다른 특별한 시간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중앙공원과 연결된 숲길에 펼쳐진 벚꽃길입니다.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인데요. 순백의 솜니부를 펼쳐놓은 듯 아름답고 신비한 풍경에 절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봄을 맞이해 분주한 청설모를 만난다면 뜻밖의 반가운 선물이 될 것 같네요. GTX로 가까워진 파주 교화에서 4월의 벚꽃 나들이 풍성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의 첫 번째 연입니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기쁨이 일으켜내는 엄청난 역할이 놀랍다. 이 글은 신용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일부인데요.
좀처럼 분노나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시와 글이 행여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 견딜 수 있게 했던 작은 기쁨들은 무엇이었을까 떠올려 봤는데요. 아이의 권유로 편의점에서 저녁으로 먹었던 삼각김밥과 컵라면, 여든의 엄마가 100번을 하고도 처음처럼 하는 이야기, 우연히 들린 서점에서 내 마음을 알고 다가와준 책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준 사소한 기쁨은 무엇인가요? 4월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흔들리겠지만 그때마다 작고 사소한 기쁨들을 찾고 나누려는 노력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별별 라디오는 파주시 복합문화도서관 광탄도서관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되고 있으며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캐스트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제작의 디어규아 TV, 녹음 기술의 이혜범, 구성 작가의 연아양, 행사 소식의 정민영, 게스트의 이동구, 사연 편집글의 첫눈, 진행의 루시 서윤경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